안녕하세요. 정년이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매랑국극단의 자명고 공연이 문을 열었네요. 딸 허영서의 간절한 바람으로 그 엄마 한기주가 자명고 관람을 왔었는데요. 하늘이 내린 목소리니까 출발이 다를 수밖에 없지. 공연을 다 보고 난 후 한기주가 허영서에게 했던 말입니다. 허영서는 단 한마디라도 엄마의 칭찬이 듣고 싶었는데요. 위로나 격려는커녕 완전 가슴을 짓밟아버리는 행위를 엄마가 딸에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기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명한 청왕병원장 외동딸로 태어나 공주처럼 키워진 인물입니다. 남편인 허인성 역시 대대로 만석군인 집안의 아들로 의과대학 학장을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최고인양 그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한기주가 자신의 딸 허영서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정년이한테 완전 꽂히고 말았습니다. 군졸 역할로 자명고 공연에 나와 군사의 서름을 불렀던 그 벅찬 감동을 잊지 못해서인데요. 그야말로 스스로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뛰어난 정년이의 노래였던 것이죠. 한기주는 서양음악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라 여기는 사람이라 한편은 우리 고유의 음악을 무시하고 있던 입장이었죠. 그래서 허영서가 매랑국극단에서 활동하는 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요. 한기주는 음악의 조예가 깊을 뿐 아니라 매우 큰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영서를 제치고 정년이를 후원해주기 위해 이제부터 발벗고 나서게 되겠네요. 자신이 키우는 훌륭한 음악가라면서 음악 분야의 깊은 조예를 자랑하려는 일종의 자기과시일 텐데요. 하지만 정년이 역시 매랑국극단에서 쫓겨나는 위기를 맞게 되면서 한기주와 윤정년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정년이는 또다시 매랑국극단을 떠나야만 할 치명적인 위기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7회 예고에 보면 자명고 첫 공연을 마치고 난 후 매랑국극단 단장 강소복은 정년이에게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다고 엄포를 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얼마 전 정년이는 매랑국극단에서 쫓겨났었죠. 다방에서 노래 부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강소복을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돌아온 게 바로 엊그제인데 다시 또 그런 위기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자명고 공연에서 자기 멋대로 노래를 해버렸기 때문이었죠. 사실 정년이는 방송국에서도 자기 멋대로 목포의 청춘 노래를 재구성하는 바람에 박종국 PD와 맞대결하는 상황으로 몰렸던 건데요. 하지만 그때는 박종국 PD가 엄마 채공선을 방송으로 불러내기 위한 미끼로 자신을 이용했다는 걸 알게 된 상황에다 가수를 예인으로 대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었었죠. 그래서 강소복이 직접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정년이를 데리러 와 주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자명고 공연에서 일어난 일은 방송에서의 일과는 조금 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공연이라는 것은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 격에 맞춰 최선을 다할 때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모두 힘을 합해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그 극의 테마가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누군가 자기 역할을 뛰어넘어 튀어버린다든지 하면 극의 흐름이나 감동이 희석돼서 관객이 테마에 집중할 수 없어집니다. 정년이는 춘향전에서 방자역을 너무도 잘 소화했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었죠. 그래서 정년이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더라도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 결국 자명고 공연에서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군졸 역할을 맡은 정년이는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원래 대본에도 없던 군사서름 노래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너무도 뛰어난 가창력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환호를 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촛대 역할인 군졸이 주인공보다 뛰어난 노래 솜씨를 발휘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자명고라는 공연 자체에 몰입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관객들이야 그 순간 그냥 짧은 감동으로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매랑국극단을 총지휘하고 있는 단장 강소복이나 베테랑 문옥경, 서해랑 같은 인물들은 혼자 튀는 정년이를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연은 여러 사람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공동체 작품인 것이죠. 절대 뛰어난 한 사람의 동무대일 수가 없는 것인데요. 뛰어난 한 사람이 공연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국극단은 머지않아
자멸하게 될 게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소복은 정년이를 향해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다는 엄청난 말을 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정년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 잘 알듯이 하늘이 내린 목소리입니다. 엄마 채공선의 빼어난 목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노래를 듣는 모두의 심금을 흔들어 놓는 뛰어난 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년이의 그런 재주를 강소복이 모른 척할 수는 없게 되겠네요. 왜냐면 홍주란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면서 무대에 설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홍주란은 자명고에서 구슬하기 역할을 맡아 고미걸 역할인 허영서와 호흡을 맞추고 있던 상황이었죠. 공연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조연급에 속하는 구슬하기 역할이 빈 채로 공연을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급히 구슬하기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만 하는 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겠네요. 강소복이 다시는 정년이 무대에 서지 못할 것이라 공표했지만 구슬하기 역할로 당장 투입이 될 수 있는 인물은 정년이 밖에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년이는 군졸 역할로 사고를 쳤지만 다시 구슬하기 역을 맡아 새로이 무대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엔 군졸 역할 때 부른 군사설움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강소복에게 대들기라도 할 듯이 굴었던 정년이는 나중엔 자신이 뭘 잘못했었는지 제대로 깨달았었죠. 그런 상황에 구슬하기 역할을 맡게 돼서 여러모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을 잃은 사람은 바로 고미걸 역할의 허영서로 생각이 되네요. 사실 정년이는 처음 고미걸과 구슬하기로 호흡을 맞춘 허영서와 홍주란의 케미가 조금 부러웠었죠. 홍주란이 자신의 도움 없이 허영서와 대본에 맞춰 연습하는 걸 보면서 부러움에 살짝 질투도 났었는데요. 이제 구슬하기 역할을 정년이 맡아 허영서와 둘이 역할을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년이에겐 새로운 도전이라 기쁜 일이지만 허영서는 하필 자신의 상대역이 정년이라 너무도 마음이 힘들어졌네요. 바로 그 잘난 엄마 한기주 때문입니다. 한기주는 서양 음악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것보다는 일찍 문명이 발달된 서양의 문물에 더욱 익숙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국극단에 있는 자신의 딸 허영서를 다른 사람들 앞에 창피하게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더욱 놀라웠던 건 자명고 공연을 보러 와선 허영서를 제쳐놓고는 정년이를 칭찬했었네요. 하늘이 내린 목소리라고 말이죠. 출발점부터가 달랐으니 너는 영영 못 따라간다며 허영서를 완전히 깔아뭉갰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대치가 높다고는 하지만 세상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딸인데 그렇게 냉정하고 싸늘하게 허영서를 몰아붙이 정말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죠. 보는 시청자 입장도 그런데 실제 당하고 있는 허영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마음속 기둥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엄마로부터 그런 상황까지 당하게 됐으니 아마도 허영서는 불안하게 붙들고 있던 기둥을 이제 스르르 놓아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정년이 역시 국극단에 오려는 걸 죽기 살기 엄마가 막았었는데요. 정년이 엄마가 노래를 하지 못하게 반대하는 것과 허영서의 엄마 한기주가 못하게 막는 건 많이 다른 입장입니다. 한기주는 자신이 생각하는 화려함과 격에 못 미쳐서 그런 것이지만 정년이 엄마 서용례는 그게 아니죠. 자신 스스로 노래가 좋아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불태워보았지만 그 마지막엔 쟤밖에 없었다고 했었는데요. 정년이 역시 그런 엄마가 야속하게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뛰어난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면 그런 엄마를 마냥 원말할 수는 없는 일이죠. 더구나 엄마 서용례는 채공선이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위치까지 갔었지만 마지막엔 결국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모든 걸 접었던 것인데요. 아마도 성대결절 같은 게 와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아 노래를 그만두고 이름까지 개명을 해서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숨어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아직도 그때의 채공선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박종국 PD 같은 사람이 정년이를 내세워 그 엄마 채공선을 불러드릴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아마도 정년이는 구슬하기 역할을 맡아 자명고 공연에서 또 빛을 발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구슬하기 역할을 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7회 예고에는 정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매섭게 다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군졸 역할로 군사서름을 불러 강소복으로부터 내쳐진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죠. 그 후 결국 구슬하기 역할까지 잘 해내고는 매랑국극단을 떠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미 정년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여성적인 제스처만 강요한다고 박종국 PD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박차고 나온 정년이입니다. 아마도 구슬하기 역할 역시 자명고 전체의 흐름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독단적인 재해석을 하게 되면서 개인 정년이로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되겠지만 자명고라는 작품의 테마를 관객에게 알리는 데는 흐름을 깨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겠네요. 당연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강소복은 이제 완전히 매랑국극단에서 정년이를 방출시키게 될 텐데요. 때맞춰 정년이한테 너무도 달콤한 유혹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 당시 한국의 서양음악을 쥐락펴락할 만한 위치에 있던 한기주가 손을 내미는 것인데요. 하늘이 내린 목소리를 구슬려 서양음악으로 그 방향을 틀기 위해 한기주는 우선 정년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며 개인 공연까지 준비해준다고 미끼를 던지게 되겠네요. 강소복에게 쫓겨나면서 마음이 많이 상해있던 윤정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더구나 매랑국극단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사건건 부딪혀 미운 정고운정이 흠뻑 들어버린 허영서와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몹시 기다려집니다. 오늘 정년이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